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당뇨 잡는 늘보리 보리밥 2000% 효과 있게 먹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는 분들 중에 당뇨가 있어서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연구소가 20만 명을 대상으로 내가 먹는 밥하고 당뇨의 연관성을 연구해서 2012년도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백미를 일주일에 5번 이상 먹는 그룹은요, 제2형 당뇨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크고요. 이 백미에서 현미로 바꿔준 사람은 걸릴 확률이 16%가 낮아지는데요. 백미에서 보리나 통곡물로 바꾸면 그 확률이 36%나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번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한 보리, 그 중에서도 늘보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효과 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보리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뇨의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보리의 열량은 쌀과 비슷한데요. 그 GI 수치는 50에서 60 사이로 백미보다 훨씬 낮습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보리로 지은 밥이 쌀로 지은 밥보다 혈당을 서서히 오르게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리밥을 추천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물에 녹으면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바뀌어서요, 위장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점액질이 전분을 둘러싸고 천천히 빠져나오기 때문에 소화 요소에 분해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면요, 포만감이 크게 되고요. 혈당을 올리는 단맛의 간식을 찾지 않게 돼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보리는 마그네슘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당 대사와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효소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쌀에 비해서 속껍질이 많이 남은 보리는 마그네슘 손실이 적어서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해 주고요. 효과적인 당 대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보리의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콜레스테롤 약으로만 치료할까 해서 우리 늘보리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보리의 베타글루칸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이제 생성되는 담즙산이 장에서 혈류로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베타글루칸은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라는 임상 연구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는요, 베타글루칸을 하루에 3g 이상 섭취하면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체내의 당 흡수를 지연시켜서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로 당뇨와 고지혈증을 비롯한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리의 효능은 바로 대장 건강입니다. 보리는 식이섬유 양이 쌀에 비해 3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장의 연동운동과 소화를 돕기 때문에 변비의 예방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쓰고 남은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같은 노폐물, 그 다음에 중금속이나 니트로소아민과 같은 각종 발암성 물질을 흡착해서 배설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에게 좋은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서 내장 유익균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4주 동안 보리를 먹은 여성의 어떤 신진대사와 장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있고요. 대장암 예방 효과와 크론병 및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치료하는 항염증 효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보리의 효는 그 다음은요, 바로 면역 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보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은요, 주로 선천성 면역계를 자극해서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베타글루칸 자체가 어떤 항원이라든지 항체 반응과 같은 특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세균에 존재하는 베타글루칸은 인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베타글루칸을 감지하게 되면 병원체가 침입한 신호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를 면역 체계에서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평소에 해놓으면요, 균이 들어올 때 빠르게 우리 몸을 방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베타글루칸의 장점은 면역을 증강시키면서 조절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킬 경우에 대개 염증 반응도 같이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레르기죠. 그런데 이제 베타글루칸은 지금까지 알려진 면역 조절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과도한 염증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이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죠. 여기에서도 베타글루칸을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그러니까 안전하다,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의 효는 그 다음으로는요, 항생제의 내성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농업연구청 연구에 항생제 내성을 낮추는 식단에 대한 연구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수용성 섬유소가 함유된 식단의 규칙적인 섭취가 항생제 내성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루에 적어도 8에서 10g 정도의 수용성 섬유소가 함유된 식단을 섭취한 사람에게서 특정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세균의 양이 더 적었다는 것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을 많이 함유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켜서 항균 저항성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성 섬유소 식단이 항생제 내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식단에 대입해 보면요, 가장 섭취량이 많은 밥에 수용성 섬유질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 보리를 즐기는 방법, 그러니까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식감이 푸석하고 딱딱한 보리밥을 맛있게 먹는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이제 쌀보리와 겉보리, 그러니까 보리를 두 종류 이렇게 나누는데요. 껍질이 붙어 있는 거,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이제 겉보리라고 하죠. 겉보리 껍질의 상당 부분을 벗겨낸 것, 겉보리에서 껍질을 조금 더 벗겨낸 것을 이제 늘보리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식감입니다. 이 늘보리의 식감이 예전에 먹던 꽁보리밥 수준이죠. 입에서 막 놀죠. 씹히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미끄덩미끄덩 돌아다니고 씹을 수가 없는데, 이거 푸석하고 씹어도 씹히지도 않는 이 딱딱함이 있죠. 그리고 늘보리로 밥을 짓는 것은 주부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미리 한번 찌거나 하루 이상 오래 물에 불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리 쪄서 나온 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압맥이죠. 압이라는 것은 보리를 증기로 미리 쪄서 납작하게 소화 흡수 잘 되고 조리가 잘 되도록 눌러줍니다. 약간 진익인 거죠. 가공하는 과정에서 혹시 베타글루칸이 손실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베타글루칸은 가열하거나 가공 과정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리가 소화가 안 될까 걱정된다면 소화를 돕는 무를 넣고 무보리밥을 하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보리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려면 표고버섯을 같이 넣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다시마를 넣어 주시면 거의 이제는 밥이 아니고 요리죠. 그러니까 보리밥을 지을 때 무, 표고버섯,
다시마를 넣고 이제 밥을 지으면 맛있는 늘보리밥이 되겠습니다. 무에 있는 식이섬유는 위와 장에서 흡수되어 포만감을 주기도 하고요. 비만을 예방할 수 있으면서도 전분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를 비롯해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가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무는 소화제라고도 불리죠. 또 표고버섯은 보리와 공통적으로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항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모든 버섯류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킬러셀이라든지 T셀, NK 세포 등에 활성시켜서 암의 발육이나 전인되는 것을 억제해 주게 됩니다. 면역세포의 반응을 활성화시키거나 이제 백혈세포의 생산을 자극해서 면역 기능 자체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마는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기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이 나오죠. 이것이 장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나트륨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춰주고요.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대장암 예방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 표고버섯, 다시마 세 가지만으로도 이 국물을 내면 굉장히 맛있는 국물이 되는데요. 이런 재료로 밥을 하게 되니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소화 안 된다고 보리밥 피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린 암맥으로 그리고 무, 표고버섯, 다시마 넣어서 맛있는 밥을 지어서 건강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